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서관은 방송 중 이번 주 주제는 도서관협회, 사서협회입니다. 실은 지난 몇 달 동안 이 얘기를 할까 하다가 많이 미루어왔습니다. 이 자칫 현직에 있는 분들, 열심히 일하시고 고민하시는 분들을 마음에 상처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망설였는데, 그래도 올해가 가기 전에 한 번은 짚어야 하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뭐 제가 이런다 저런다 해서 그게 무슨 권위가 있거나 그러진 않습니다만, 그냥 같은 문헌정보학도의 입장에서 한 번쯤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서 얘기를 시작합니다. 우리 문헌정보학계에는 여러 학회도 있고 하지만 협회가, 제가 알고 있기로는 두 개의 협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나는 도서관협회이고 하나는 사서협회입니다. 뭐 도서관협회는 우리가 익히 알고 있기 때문에 크게 얘기할 필요는 없습니다만, 도서관협회는 말 그대로 도서관을 대변하는 협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신기하게도 도서관을 대변하면서 도서관과 사서들이 전부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는 게 조금은 납득이 가지는 않습니다. 도서관 숫자가 많지 않기 때문에 그 숫자로 운영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만, 거기에 사서들이 들어가 있다 보니까 도서관과 사서의 관계가 어떻지? 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엄연히 도서관법 안에서 정의됐기 때문에 사서가 당연히 도서관이 없으면 사서도 없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그게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서관과 사서는 어떻게 보면 가불의 관계이고, 기관과 어떻게 보면 거기 소속된 고용인의 관계인데, 고용 관계로 묶여있는 집단인데, 둘이가 한 공간에서 협회를 운영하면 누구를 위한 협회가 되어야지? 물론 도서관을 위하는 것이 사서를 위하는 길이 되고 사서를 위하는 게 도서관을 위한 길이다, 좋게 생각하면 그럴 수 있지만, 역설적으로도 사서도 직업인이기 때문에 자기의 권익을 보호받을 필요가 있는데, 그게 상충되기 시작하면 도서관 협회는 누구를 지원할까? 라는 생각 하나. 문헌정보학을 전공하고 졸업하면 사서 자격증을 주는데, 사서 자격증을 받은 사람 중에 상당수가 도서관에 취업이 잘 안 됩니다. 졸업생 수가 많아서 그러냐면 그건 아니고, 도서관 수가 현격히 적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사서로 취업되기 어렵다는 얘기죠. 그 많은 사서 자격증들을 따기 위해서 4년 동안 노력을 했는데 결과는 그냥 휴지 조각에 불과합니다. 도서관 외에 다른 업체, 다른 일에 종사하게 되면 그에게 있어서 사서 자격증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죠. 근데 더 재미있는 일은, 일부 대학에서는, 뭐 대학을 차별하는 얘기는 하지만 일부 탑 클래스에 있는 대학들에서는 사서들의 교육을 조금 바꾸고 있습니다. 문헌정보학과 교육 내용들이 많이 진화했다고 하죠. 많이 변했죠. 아니, 변했다기보다 프론티어, 굉장히 앞서가고 있는 것들이 꽤 있습니다. 참 좋은 현상이라고 봅니다. 예전에 제가 대학을 다닐 때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제가 나온 대학의 출신들, 저 대학에서 했던 의식이 뭐냐면, 우리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우리는 도서관에 안 간다. 잘 나가던 친구들은 소위 그 당시 도서관이라기보다 기술정보실이라고 불리는 곳으로 취업을 하려고 했습니다. 소위 연구소, 대덕 연구단지를 중심으로 있는 그 전국의 연구소에서 가졌던 도서관 이름이, 도서실 이름들이 기술정보실이었습니다. 왜 거기 취업을 하려고 하지? 도서관들이 쫙 있지만, 학교, 대학, 공공, 연구, 여러 가지 종류의 도서관들이 있지만, 도서관들이 전부 다 같은 일을 하지는 않습니다. 조금씩 다릅니다. 도입된 기술들도 다르고요. 취급하고는 자원들도 다르고요. 당연히 찾아오는 고객들도 다르죠.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맞춰서 일을 하다 보니 대덕 연구단지 중심으로, 연구소를 일단 쉽게 그냥 대덕으로 표현하겠습니다. 대덕 연구단지에 있던 연구원들이 이용하는 도서실은 취급하는 정보도 완전히 다르고, 그 정보를 획득하고 운영하는 방법도 색달랐기에 거기에 도서실들이 나름
기술정보실로 이름을 명칭을 바꾸고 그들과 호응하면서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졸업한 학교 출신들은 일반 공공도서관, 대학도서관보다는 거기서 선호하게 되었고, 그러니까 그런 내용들이 많이 들어왔고, 실은 좀 어떻게 보면 해외에서 선진화된 지식들도 좀 빠르게 들어온 상황이었죠. 근데 그게 불과 20년? 20년도 안 돼서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기술정보실은 어떻게 더 진화해서 굳이 도서실이 필요해? 전부 전자매체로 움직이고 전자자원이 움직이고 그네들이 필요한 지식자원은 축적된 지식자원보다는 실시간으로 움직이는 지식자원이 훨씬 더 유용하게 이용되는 곳이다 보니까 도서관이라는 어떻게 보면 축적된 지식을 쌓아두는 공간의 의미가 많이 줄어들었죠. 그 필요한 인력도 줄어들기 시작하고 심지어 사서가 없는 곳도 생겨나기 시작하는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반면에 다른 도서관들은 많이 커지면서 거기에 취업한 친구들은 아직은 잘이라는 의미가 좀 이해는 안 갑니다만, 제가 대학 도서관에 부관장으로 취임하면서 제가 또 저지른 일도 하나 있습니다. 도서관을 개혁해 보겠노라고 사서들의 위상을 좀 바꿔보자. 그동안 수동적이고 기계적이고 어떻게 보면 기능적으로 일했던 부분을 좀 더 능동화적으로 바꿔보자고 해서 사서들의 업무를 묶어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무슨 봉제 공장에 곰인형 눈을 붙이고 코를 달고 하는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면 분류하는 사람이 따로 있고 수사하는 사람이 따로 있고 서비스하는 사람이 따로 있고, 이게 굳이 기능적으로 나눠야 할 일인가? 예전엔 그 일 하나하나가 엄청난 집중이 필요하고 시간이 요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나누어졌다 하지만, 이게 기술이 발전하고 도구가 좋아지면서 그 업무들에 투자하는 시간이 줄어들고 그 업무를 하는 전문성이라보다 거기에 필요한 어떤 집중도 또는 거기에 필요한 약간의 지식들이 많이 옅어졌거든요. 도구들이 잘 나왔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사서들 자업자득일 수 있습니다. 내가 만든 분류표가 내 직장을 줄여버리는, 우리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 AI 얘기라든가 IoT 얘기들을 보면은 그렇게 갑니다. 우리가 일을 편하고 하기 위해서 기계를 도입하고 기계의 특성과 기계의 장점을 살리다 보니까 내 일자리가 줄어드는, 물론 그 일자리가 준다고 해서 우리가 다 일자리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일자리들이 만들어지겠죠. 그 문헌정보학이라는 시각과 도서관이라는 시각에서 놓고 본다면 우리 일자리가 사라지는 것이 지금 심각한 문제가 아니라 우리 일자리를 대체할 수 있는, 또는 우리 일자리가 변해가는 그 진화되는 공간에서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가 더 심각한 문제라고. 사라지는 일자리에 계속 인력을 보내겠다고 가르쳐서 내보내 봐봐야 그 친구들은 취업도 안 되고 더 이상 쓸모 없어질 수 있습니다. 그럼 학과를 없애든가. 그게 아니라면 학과가 변신해야겠죠. 변신한다는 것이 전혀 다른 것을 뚝 짜서 이거 가르쳐 로 변하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예전에 일부 대학들이 문헌정보학과가 없어지면서 문헌정보학과 교수들에게 관련된 교과목을 교양으로 가르치면서 사라져간 일을 봤습니다. 그걸 지켜보면서 우리는 재밌죠. 옆에 동료가 죽어가는데 나는 살아있어. 나에겐 아직도 먹을 거리가 있어. 꼭 그런 느낌이더군요. 근데 지금 이제 이 시점이 제가 봤을 때는 우리가 좀 대승적으로, 우리가 좀 우리 졸업생들을 끌어안고 우리의 변화를 좀 더 어떻게 보면 이렇게 연결고리를 갖는, 뚝 떨어서 엉뚱한 일이 아니라 역시 이것도 우리 일이야라는 자기 철학, 자기 뿌리를 만드는 작업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이런 일을 해야 해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앞으로 해야 할 일들이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우리가 지금껏 배운 일과 무관하지 않아. 우리는 예전에도 이런 일을 배웠어. 100년 전부터 배웠던 일들이야. 다만 100년 전에는 그걸 집행할 수 있는 공간을 제한적으로 설정하다 보니까 도서관이라는 공간에 맞춰서
그것이 표현되어진 표현 결과물들을 배웠을 뿐이지 그 표현 이전에 왜 그걸 해야 하고 그런 것들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지에 대한 어떤 원론적인 부분을 놓고 보면 지금 우리가 하고자 하는 확장성상에서도 전부 다 통할 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분들과 대화를 하다 보면 느끼는 게 뭐냐면 아, 저 사람은 지금 내가 하는 말이 도서관을 버리고 우리 문헌정보학을 포기하고 다른 학문, 다른 내용을, 다른 기술을 가르치자는 거구나. 아닙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것은 100년 전에 했던 얘기나 제가 학교 다닐 때 들었던 얘기나 제가 가르치면서 했던 얘기나 앞으로 미래에서 나오는 얘기들이 사설하는 입장에서는 한결같다는 얘기입니다. 다르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다만 우리가 역사를 설명할 때, 과거를 설명할 때 우리는 그 당시 현상적인 부분을 자꾸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일들을 현상적으로 쳐다보지 말아달라고 하는 얘기가 뭐냐면 그 현상 이면에 있는 어떻게 보면 그 원론, 원리, 원칙 그것을 통해서 이해하면은 이것이 100년의 전부 맥락을 이어가는데 현상을 놓고 얘기하면 옛날에 목록카드를 만들었어. 분류표를 만들었어. 어느 순간에는 기계가 됐어. 전산화를 했어. 지금은 AI가 들어왔대. 인터넷이 그걸 해주고 있어. 디지털 도서관이래. 그 제가 가끔 시비 거는 겁니다. 디지털 도서관이 진정 도서관인가라고 물어보는 것은 제가 무식해서도 아니고 제가 몰라서도 아니고 원론을 쳐다보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디지털 도서관이 도서관이려면 사서가 존재해야 하고 사서가 존재한다는 얘기는 사서의 역할이 있어야 하는 것이고 그 사서의 역할이 옛날 우리가 현상적으로 봤을 때 분류하고 목록하고 카드 작성하고 도서관 책 배열하는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 원론을 놓고 보면 그런 세상을 그런 코퍼스를 그런 집단을 설계하는 사람이라는 얘기죠. 아, 어떤 자원을 수집하고 어떤 자원을 우리가 어떻게 개념화시킬까 어떻게 분류할까 어떻게 이것을 키워드를 추출할까 그런 원리 속에서 저 사람들에게 어떤 서비스를 해주고 저 사람 무엇을 원하는가를 이해하고 공간을 만들고 자원을 구축하고 자원 서비스를 실시해가는 굉장히 포괄적인 얘기를 1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달라지는 게 없다는 거죠. 그렇게 놓고 보면 더 재밌는 것은 100년 전에는 도서관이라는 공간 속에 집약해서 얘기를 했지만 지금은 그 도서관이라는 개념이 상당히 옅어졌죠. 도서관이 갖고 있는 가장 근본적인 개념은 공익입니다. 공공성입니다. 취약한 사람들을 위한 정보 취약한 집단에게 정보 서비스를 정보를 제공해주는 수혜해주는 그게 어떻게 보면 공공 대학 뭐가 됐든 도서관의 역할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문해를 말씀드리는 이유는 도서관의 입장에서 문해를 말씀드리는 것이지 문헌정보학 시각에서 문해를 얘기하는 겁니다. 문헌정보학에서 문해는 부분의 얘기이고 현상적 얘기고 아 우리가 도서관에서 역할은 문해를 초점을 맞춰야 해 라는 방향성과 철학을 제공하는 것이고 그 속에서 어떻게 일을 하지 하는 게 사서의 역량이라고 보는 거예요. 왜 이렇게 서론이 길어졌니? 그런 사서들이 사서 자격증을 따고 나와서는 도서관에 취업하지 않고는 사서라고 인정받지도 못하는 속에서 그렇다면 아까 말씀드린 도서관협회는 그런다 칠 수 있지만 도서관을 대변하니까 사서협회는 뭘 하고 있니? 라는 얘기입니다. 제가 그분들을 욕하자는 게 아닙니다. 사서협회를 운영하는 분들과 제가 지금 얘기 드리는 것이 어떻게 보면 철학이 안 맞을 수도 있습니다. 생각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들이 잘못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그들 생각 속에서 그렇게 하고 있겠죠. 근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생각을 바꾸자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사서에 대해서 아니 도서관에서도 사서를 관리하고 있다면 그거는 도서관에 취업한 사서들을 대상으로 한다면 우리는 그 좀 더 넓게 그래 문헌정보학을 졸업한 친구들에게 사서로서 우리는 그들의 권익을 보호해 줄 필요가 있지 않을까? 특히 일정 대학의 문헌정보학과는 이미 사서 문헌정보학과를 졸업했음에도 불구하고 도서관에 취업시키겠다는 것이 전제가 아니라 물론 얘기는 그렇게 하죠. 도서관은 변해갈 거야. 저도 인정합니다. 재밌는 건 뭔지 아십니까? 도서관은 변해갈 거야의 궁극의 종착점이 어딜까요? 도서관은 사라질 거야라고 비슷한 얘기. 오해하지 마십시오. 도서관이 사라진다는 것은 도서관이라는 개념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도서관이 확장되는 거죠. 제가 조금 전에
유콘강, 알래스카에 있는 유콘강에 대한 얘기를 보면서 느꼈습니다. 강의 척이 그러면 엄청 빠르고 엄청 물 세고 그런 게 수천 킬로를 흘러서 베링해로 빠져나갈 때는 엄청 갈래가 많아지면서 삼각주를 만든다. 강이 없어졌을까요? 그걸 강이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하는 얘기죠. 강의 모습이 엄청 벌어지면서 많은 선을 만들고 많은 연못을 만들어가면서 쫙 벌써 강이라고 할 수 없을 정도로, 그러나 여전히 강의 역할을 하고 있고 강의 모습하고는 삼각주. 도서관이라는 공간이 완벽하게 없어져. 우리 책의 역사를, 책의 미래를 얘기하듯이 도서관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도서관에서 필요로 하고 도서관을 필요로 하고 도서관에서 해야 할 일들이 상당히 더 좁혀질 수 있겠구나. 대상 자체가. 나머지는 열린 세상 공간 속에서 도서관 서비스를 받을 거다. 그 서비스가 꼭 도서관이라는 말을 쓰니 우리가 알고는 지식이라는 어떤 책이라는 형태, 아니면 PDF로 만들어진 자원, 전자저널 이런 형태일까? 그걸 넘어갈 수 있습니다. 기록의 진화를 봐도 알 수 있습니다. 이거 굉장히 다양해질 수 있겠구나. 그 속에서 일할 수 있는 전문가들이 필요한데, 쉽게 얘기하면 기업이 하나 있고 그 기업이 늘 하던 관행대로 일을 합니다. 서류도 만들고 절차를 밟아서 보고도 하고 결제도 받고 명령도 받고 일을 진행시키기도 하고, 그게 다 뭐겠습니까? 그게 전부 인포메이션 플로우입니다. 정보가 흘러가서 의사결정에서 또 새로운 정보를 만들어내고. 근데 그 절차, 그 속에서 일어난 일들이 단지 우리가 기록관리라는 이름으로 빼낼 것도 아니고 도서관이라는 이름으로 쌓아두는 것도 아니고, 그 행위 자체가 그렇게 변해가고 있다면 문헌정보학이 지금 각 단위대학의 문헌정보학들이 여러 가지 지금 살아남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들을 들여다보면 충분히 설득력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지금 이렇게 노력하고 있고 여기서 조금씩 파생되어진 것에 이런 미래를 갖고 지금 얘기하면서 가르치고 있구나. 그런데 사서협회는 그들을 끌어안아야 하지 않을까요? 제가 가끔 그런 얘기도 했었습니다. 문헌정보학과 졸업생들을 묶어내기 어렵다. 왠지 아느냐. 문헌정보학과가 졸업생들을 불러서 취업 지도를 하려고 졸업생들에게 부탁을 하는데 누가 올 수 있을까? 사서가 옵니다. 근데 이 사서들을 불러다가 얘기를 시키면 재밌는 얘기를 합니다. 학과에 목숨 걸지 마라. 시험 공부 열심히 해라. 시험 몇 과목만 잘 보면 취업할 수 있다. 도서관 철학이고 사서로서의 어떤 윤리고 우리가 하는 미래고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네들은 문헌정보학과에는 별 도움이 되지 않는 사서 시험을 잘 보기 위한 어떻게 노력하고 얼마나 개인적인 활동을 해야 하는가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도서관에 취업하지 않은 다른 동문을 데려오면 이 친구는 그렇게 말합니다. 나는 문헌정보학 관심 없어. 문헌정보학과에서 배운 내용은 지금 내가 일하는 것하고는 전혀 달라. 처음부터 나는 아예 취업 공부했어.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문헌정보학과를 졸업하고 도서관에 가지 않더라도 이 친구가 문헌정보학이라는 학문을 통해서, 문헌정보학이라는 학문 속에서 배운 것들을 써먹고 있다. 이게 우리가 도서관에 보내는 사서를 키우는 교육과 전혀 다르지 않은 교육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 잘 쓰이고 있어. 그걸 기대하는 거죠. 한 그룹 더 나가서 그렇게 키워서 내보내는 대학들이 있다는 겁니다. 문헌정보학과에서. 데이터 산업 쪽으로 나가고 있고요. 지식 산업 쪽으로 나가고 있고요. 제가 주장하는 서비스 산업 쪽으로 나가고 있고, 이런 친구들이 문헌정보학을 배경으로 해서 공부한 내용을 갖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니죠. 그네들도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내가 좋은 대학을 나와서 우리 대학은 그런 거 안 가르쳐. 우리 이런 거 배우고 나왔어. 마치 같은 문헌정보학과를 졸업했는데 자기는 달라. 다른 거 배운 사람처럼 얘기했죠. 제가 그래서 한번 시비를 건 적도 있습니다. 문헌정보학과 교과 과정이 도서관 사서를 양성하는데 충분한가? 도서관 협회는 뭐 하고 있니? 사서 교육을 좀 통제해야 하지 않을까? 그 얘기가 지난 봄, 작년 가을, 겨울 이때였는데 아직까지 아무런 얘기가 없습니다.
그런다고 해서 야 사서교육 이렇게 해야 해 라고 예전 아주 고리타분한 얘기를 하자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되면 많은 학과들이 난리가 나겠죠. 이거를 도서관의 변화와 도서관의 진화의 입장에서 이들을 좀 더 가르치고 그들을 통해서 도서관이 변해가고, 이들이 도서관 외에 취업해서 문헌정보학의 학문을 확장시켜서 도서관이 훨씬 더 폭넓은 개념이 될 수 있게 만들어준다면 사서의 지위는 올라갈 겁니다. 왜? 문헌정보학과 졸업생의 7, 80%가 도서관 밖에서 활동하고 있다면 그 적은 숫자를 받아들이기 위해서 사서가 어떻게 할까요? 지위도 향상되어지고 임금도 올라가겠죠. 그래야 시험을 봐줄 테니까. 그 중심에 저는 사서협회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서협회는 도서관에 취업한 사서만 붙잡고 살아가라는 곳이 아니라, 그건 도서관 협회가 잘하고 있습니다. 사서협회는 문헌정보학을 졸업하고 사서 자격증을 취득한 친구들이 사서로서, 도서관 사서가 아니라 진정한 사서로서 현장에서 일할 수 있도록 그런 지식을 가르치고 연수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그 사서 자격을 유지해갈 수 있는, 그것이 법률적인 얘기를 하고 제도적 얘기를 하자는 것이 아니라 지금 당장 그런 운동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됨을 느끼고 자부심을 갖고 교육에 임하고 지원하고 서로 도와가면서 도서관 밖에서도 많은 사서들이 사서로서 활동할 수 있게끔, 난 사서야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사서들이 설마 아니야 나는 문헌정보학과 나왔지만 난 도서관에 취업을 못했으니까 난 자격이 없어, 나는 아무데나 취업해서 내 마음대로 살 거야, 그럼 뭐하러 대학을 나왔을까요? 또 거꾸로 아니 나는 문헌정보학과 나와 사서 자격증 따고 도서관 취업해 사서가 됐는데 왜 사서에 대해서 이러고 저러고 말이 많어? 그 사서가 얼마만큼 사회 현상, 사회 속에서 잘 섞여 살까요? 문헌정보학과 제일 먼저 들어오면 제일 힘들어하는 대목이 그겁니다. 너희는 뭐 배우니? 다른 과 친구가 물어보면 우리 분류목록 배워. 분류목록이 뭐니? 도서관에서 이렇게 하는 거야. 아, 그리고 딱 끊어버립니다. 아, 얘는 나랑 경쟁 상대가 아니야. 도서관에 가야지. 난 도서관에 갈 생각 없으니까. 탁과 출신. 그리고 이 친구가 도서관을 못 가면 경쟁 상대로 오지만 그땐 그러겠죠. 니들이 아는 지식은 일반 사회에서 필요 없는 거야. 그게 왜 필요 없겠습니까? 정보 처리인데, 지식 관리인데, 그 지식을 내가 생산하자는 것이 아니라 지식 서비스를 하자는 것인데, 우리가 생산하는 일을 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몸으로 누구에게 봉사하라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이 생활 속에서, 사회 속에서, 구조 속에서 자연히 생산되어지는 데이터와 자연스럽게 만들어지는 지식, 정보들을 우리가 얼마나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고 그들이 그것을 활용할 수 있을까? 지식 개념도 그 관점에서 봐달라는 얘기입니다. 지식은 도서관에 쌓여있는 책이 지식이 아니라 우리 실생활 속에서 만들어진 노하우들, 나만이 가질 수 있고 굉장히 제한된, 그러니 기업 내부에서 생산된 지식들을 관리할 수 있는 누군가 관리자가 있었으면 좋겠다. 우리 얘기하지 않습니까? CIO, CKO. CIO, CKO를 얘기하는데 사서들이 거기에 관심 갖는 사람이 있을 것 같습니까? 그냥 시험 문제일 뿐입니다. 아마 도서관 사서 시험 문제도 나올 수 있을 거라고 보는데, 인포메이션 오피서나 날리지 오피서가 해야 할 일이 뭘까요? 서비스입니다. 시스템을 설계하고. 누가 제일 잘할까요? 4년 동안 그걸 배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문헌정보학과 친구들이죠. 저는 그래서 사서협회가 지금이라도, 제가 볼 때는 순서가 그렇게라고 봅니다. 사서협회가 앞장서서 그들을 끌어안기 시작하면 사서들이 변하고 사서들의 위상이 높아지고 사회에서 알아주는 대우도 달라질 거라고. 그 사서협회는 사서를 자격증을 가진 모든 친구니까 사서협회를 어떻게 묶어낼 수 있지? 사서협회를 어떻게 구성할 수 있지? 30몇 개 되는 대학에 졸업생들이 있고 졸업 동문들이 있고 그들의 동문회가 있고 아니면 재학생들이 있고, 이들이 모여서 사서협회를 밑에서 위로 만드는 방식으로 재구성해낸다든가, 아니 현재 구조에다가 그것을 밑에 붙여서 하부 구조로 달아서
확장성을 도모한다면 사사협회는 발전하리라 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얘기는 엉뚱한 얘기를 하자는 게 아니라 100년 동안 우리가 했던 도서관에서 했던 일들을 현상적이고 기술적인 것으로 보지 말고 그 환경 속에서 그 시대 환경 속에서 우리의 역할이 무엇이었고 무엇을 하기 위해서 그런 기술을 도입하고 그런 방법을 썼을까 그 원론적인 부분들 가지고 우리가 100년을 놓고 본다면 조금도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과거를 무시하고 역사를 무시하고 오늘 새롭게 쓰자는 게 아니라 우리 100년은 그렇게 존재한다는 얘기입니다. 아니 5000년이 그렇게 존재한다는 얘기.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